존 코리아님이 일하시고 호주에 도착해서 일하시고 또 생을 마감한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골골이라는 곳이 양털 깎기로 일을 하시고 그동안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광산 면허 또 신청하시고 막 그러셨는데 일단 기다리는 동안에 면허가 나올 동안에 양털 깎기를 이곳에서 했다고 그래요. 자세한 건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65세에 돌아가실 때는 이 강 건너 바로 앞에 니콜스 포인트라고 하는 이 니콜스 포인트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뮬드라 시티라는 바깥 조그만 소법인데 거기에 공동묘지인가 뭔가 같은 그 묘지에 잠드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주제가 가졌으니까요. 흥미있게 여러분들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존 코리아님이 돌아가신 지 약 100년이 되는데요. 여기 이제 구글 포털 보다 보니까 어느 한국분이 이곳 밀드라를 다녀가셨다는 거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이 보시면은 여기 한글이 섞여 있어요. 여기 무슨 가스 스토브인데 그 말티 토스터라고 해서 여기 한국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봐서 한국분이 다녀가셨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자, 저도 언젠 가면은 저도 호주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가서 거기를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자, 존 코리아님이 그 지도상으로 그 행적을 추적을 제가 해봤어요. 자, 여기 번호 붙여있는데 맨 처음에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요 배를 타고 이분이 요 애들레이 항구로 들어오셔가지고 아까 그 공울거리라는 마을에서 타운에서 양털 깎기로 일하신 데는 그 2번이 되겠어요. 여기서 일하시고 나중에 4번, 5번, 6번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여행지를 한번 출발해 보실까요? 가자!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표지를 150년 전 한국인 최초 호주 이민자 존 코리아님 행적을 찾아서 한번 떠나보십시다. 자, 먼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은 제 유튜브 채널 이벤월드에서 다음 자료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보통 다음 자료는 어떤 그 신문지상이나 아티클에 나와 있는 기사여서 얼른 비주얼라이즈를 해서 그거를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본 자료를 제공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존 코리아님의 프로파일을 제가 여러 가지 지금 밝혀진 자료를 기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자, 잠깐 보실까요? 자, 우선 존 코리아님은 본명은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명은 미상인데 1859년생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1876년에 당시 이렇게 되면 17살이 되죠. 호주 사우스 오스트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들레이드 항구 쪽으로 배 타고 들어왔으니까 그걸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들어오신지 하면은 그 중국 하와이와 호주를 오가며 그 차를 나르던 무역선 로키 엘 호가 있었답니다. 이 배를 타고 호주 에세라고 했는데 사우스 오스트리아, 남부 오스트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일하신 곳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뉴사우스웨일즈 골골이라는 작은 타운에서 양털 깎기로 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5세가 되셨던 1894년에는 호주에 귀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903년 당시 나이가 44살 때는 뉴사우스웨일즈의 화이트 크리프라는 곳에 아웃백에 그 광산면허, 58 광산면허, 58이라고 그 서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추정해 본 건데
거기는 558이 나와요. 그러니까 558 광산면을 취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1924년 당시 65세가 되면서 결핵으로 그 빅토리아주 그 아까 보여드린 대로 뮤드라 도시로 인근의 니콜라스 포인트 묘지에 묻히셨습니다. 자, 당시 처음 호주 와서 일하시는 골고리라는 그 마을이 그 앞에 그 강이 있어요. 무레이 리버라는 강인데 이거는 호주에서 가장 긴 강으로서 한 2,700km나 되는 긴 강이에요. 이 긴 강을 앞두고 잠을 드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연일지 모르지만은 골골이라는 곳에서 일하시고 돌아가실 때는 그 맞은편 강 맞은편에 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그 호주 이민 얘기가 나왔으니까 호주의 이민 역사를 그 이분이 오신 날짜 연도를 기준해서 잠깐 보면은 자, 호주가 1780년 78년만 쭉 해서 쭉 왔는데 여기 뭡니까? 여기 배가 와 있죠. 그 1,300명이 그 시드니 보타니 베이에 그 제수들이 군인들이 들어왔죠. 1,300명이 온 것이 1788년 최초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1860년과 1883년 이 사이에 지금 이분이 도착 날짜가 1876년인데 요 마크한 표시에 이 시점에 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호주 전체 인구가 그 1880년과 1890년, 그러니까 1880년 중반 때까지라도 300만 명도 안 됐어요. 300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존 코리아님이 도착하신 1876년은 매우 아주 초창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호주 전체 지도를 가져왔는데요. 존 코리아님이 그 지도상 행적을 제가 좌표 찍어봤습니다. 다음에 보실까요? 자, 첫 번째 제가 골골 이라는 그 곳에서 양털깎기를 하셨다는데 이게 골골이라는 곳이 그 호주가 지금 7주 8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시트라고 해서 그 특별시를까지 또 주까지 따지면은 8이고 7인데 그 전체적으로 7인데 여기 지금 뉴사우스웨일주의 그 아웃백에 골골이라는 데서 양떡깎기를 하셨다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강이 모리 리버라고 2,700km 이상 되는 긴 강이 앞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골골이라는 곳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골골이 어디냐? 제가 지금 일본이라고 그랬죠. 일본이 어디냐면은 여기가 되겠어요. 여기 점으로 찍어놨죠. 그러니까 요 점선 요거는 그 호주의 그 뉴사우스웨일주 여기 좀 보이지는 뉴사우스웨일주하고 빅토리아주와 경계선이 이 점선이 되겠어요. 근데 그 경계선에 그 강이 흐르고 있어요. 머리 리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그 강 그 위쪽 편에 골골이란 1번이 있고 아까 돌아가시기는 그 빠진편에 돌아가셨다고 했죠. 6번이 이따 설명드리겠어요. 그러니까 1번에서 안착을 해서 양털깎기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구글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초합해서 여기 번역을 해놨는데 이 골곳이라는 곳은 뉴사우스웨일즈의 아주 작은 타운 마을이었어. 그 뉴사우스웨일주가 커다면은 그 서남쪽 끝입니다. 거기 아웃백이 위치한 곳인데 호주에서 가장 큰 긴 강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40km에 달하는 그 모리 리버의 강변에 있어요. 그다음에 이 타운은 1866년에 타운이 씌워졌으니까 그 이분이 그 1876년에 호주에 왔으니까 타운이 생기고 나서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기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150년이 넘은 인구가 약 1,523명
2013년에 아주 작은 타운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사람이 적었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일을 하셨고, 두 번째는 이분이 실버턴이라는 그 아웃도백의 그 광산 면허를 신청을 했다가 불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1879년부터 89년까지 신청하고 기다리셨다고 그러는데 불발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어디냐면은 그 실버턴이라는 데가 어디냐면은 여기 말하자면 2번이 되겠어요. 2번. 여기 2번.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골골이라는 데 1번에서 이렇게 서북쪽에 여기는 뉴사우스웨일즈고 여기는 사우스 오스트리아 서부 오스트리아의 경계선이 점점 나와 있죠. 그 위쪽 경계선은 그 말하자면은 그 위에 퀸즐랜드가 있고 여기는 뉴사우스웨일즈가 있고 밑에 빅토리아 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양털깎이로 일하시는 데는 1번 여기 뉴사우스웨일즈의 그 베르 남단에 바로 강을 건너면은 빅토리아 주고 그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 광산 실버턴에서 광산을 신청한 거는 요쪽이 실버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어요. 위치 상문 머리에 넣어주시고 그래서 그곳은 저희가 사는 시드니에서 바라볼 때는 시드니 맨 서쪽 끝단이겠습니다. 그 뉴사우스웨일즈 커다라면은 그 뉴사우스웨일즈 브로큰 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29km에 위치한 인구가 1890년대도 3,000명이 피크고 2016년은 줄어가지고 50명이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1881년에 그 광물이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말하면 실버, 은이 되겠죠. 근데 고퀄리티 그 실버가 안 나오고 해서 이따가 그 인근의 그 브로큰 힐에서 실버 리드 지금 이거가 발견되는 바람에 실버턴의 인구는 급감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그 거기에다가 1879년부터 1889년에다가 광선면허를 신청했다고 하니까 그 상당히 그 초창기에 그 타운이 1890년대 3,000명이었다고 그러니까 1889년까지 기다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구가 아주 3,000명 이하의 소타운이었다고 그러는 거죠. 자, 그 광산 묘로가 불발된 거는 조각으로 봤을 때 그 실버가 발견됐지만은 그 고품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것이 수고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인근에 브로큰힐에서 그 광산이 터지는 바람에 실버턴 쪽의 그 마이닝은 쇠퇴가 됐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지도상에 추적할 거는 쿨가디라고 하는 그 서부 오스트리아의 그 군강 면허를 신청을 이분이 1895년에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냐 하면은 3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전체 호주 지도에서 여기가 포스고 서부 호주의 여기가 3번입니다. 그러니까 포스에서 만침 동쪽으로 만침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도를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포스는 여기고 여기에 이제 광산이 있는 건데 그 자세한 설명을 보시겠어요? 자, 여기 뭐 영어로 됐는데 제가 이걸 번역을 해놨으니까 보시면은 그 쿨가디라는 타운은 1894년에 세워진 타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서부 퍼스에서 그 아까 지도상으로 이게 얼마 안 된 거지만은 그게 558km 떨어진 동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인구가 850명 현재 인구인데 군강이 발견된 거는 그 번성했던 건 대부분이 1894년부터 1896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이분이 존 코리아님이 1895년에 그 광산 면허를 신청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타이밍으로 봤을 때 아주 배를 굉장히 적기에 광산 피크 타임에 신청을 했는데 그 거부당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영국 식민지가 호주 전체지만은 그 식민지를 나눠 가지고 주별 그 서부 호주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뉴사우스웨일즈, 빅토리아 여러 가지 각각 주별로 각각 코로니였어요. 각각 따로따로 통치를 따로따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분이 그 귀화를 한 데는 뉴사우스웨일즈입니다. 그런데 다른 주에 가서 광산 신청하니까 넌 사당 없다 이렇게 해서 광산 그 허가가 안 됐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그 레이시즘이 아니고 지역 차별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끈질기게 그 광산에 대한 집착을 하셨는데 또 한 번 그 마지막으로 그 신청한 광산을 신청한 것이 나중에는 획득이 됐어요. 그것이 이제 지금 그림에 보여드리는 건데 화이트 크리프라고 그 여기 보시면 같이 화이트 크리프 뉴사우스에 있는 데서 광산을 1903년에 획득하셨습니다. 그거를 얘기를 드리겠어요. 자, 여기 보면 뭐냐면 Welcome to White Cliff Pioneer 오팔 필드라고 했죠. 오팔 광산. 자, 그러니까 오팔 광산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도상으로는 어디냐? 여기 4번 쪽인데 여기 잘 이걸 확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분이 그 양털 깎기로 일하신 데가 여기 1번 여기 좀 있는 데고 여기도 광산 신청했었고 또 저쪽에 여기서 광산 신청했었고 빠꾸 맞아가지고 여기 이제 마지막에 여기 4번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뉴사우스 보면은 지금 뉴사우스가 이렇게 큰데요. 이렇게 커란데 여기 4번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코네. 이걸 확대해서 된 데가 여기 있죠. 자, 그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이트 크립스라는 데는 그 브로큰 힐이라고 따로 있는데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255km에 위치한 아웃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2021년에도 인구가 156만 밖에 안 돼요. 작은 타운인데 그 당시 오팔이 발견된 거는 1852년쯤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근데 이분이 존 코리아님이 그 광산을 신청한 거는 1903년에서 그 면허를 받았죠. 그런데 여기서 오팔이 처음 발견된 것이 1852년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는 뭐 본격적으로 어떤 광산이라기보다도 돌멩이 갖다가 보니까 이게 무슨 보석 같다라 했는데 그 당시 오팔이라는 거는 호주에서 그 보석으로도 등록이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그 광산이 시작된 것은 19세기 후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본격적으로 오팔 광산 시작하기 전에 먼저 파이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 얼마나 많이 버셨는지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아주 초창기에 딴 사람들이 시작하기도 전에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이 지역은 여름에 얼마큼 혹독하게 더우냐면은 보통 섭씨 36도는 보통이고 48도 이상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 어떻게 사냐면은 언덕 경사시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지하에 집을 짓고 산다고 해요. 자, 보셨고요. 자, 그다음에 5번은 왜 보여드리냐면 이분이 에델레드에서 한 병원에서 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신 행적을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 좀 보면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죠. 5번으로 들어와 입항해서 배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그 일본이라는데 여기 가서 저 양털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핵 걸려서 아마 그때 당시 아웃백에는 병원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가지고 어느 병원에 입원을 한 기록이 있다고 해요. 근데 하여튼 결국은 불행하게도 돌아가셨어요. 자, 여기서 돌아가셔가지고 묻히기는 어떻게 묻히셨냐면 요 6분. 그러니까 이따 설명드리다시피 일본에서 양털깎이를 해서 사시고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뭐 광산도 면허 신청하시면서 하셨죠. 그리고 돌아가시기는 6번 여기서 돌아가셨는데 여기 크게 보면 여기 저기 경계 뉴사우스웨일즈하고 빅토리아하고 경계선이 그 강으로 돼 있어요. 강으로 머레 리브라고 해서 강이 상계주를 통과합니다. 그 경계선에 뉴사우스웨일즈와 빅토리아 주로 해서 쭉 지나가고 이게 쭉 내려와 가지고
이 서부 호주 아델레 쪽으로 또 내려와요. 이게 강이 이렇게 쫙 끼면은 합하면은 2,700km 이상의 그 긴 강, 호주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그러니까 요 일부의 그 강죽 저 뭐야 방죽 옆에 있는 골골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에, 뭐야 양털깎이로 일하시다가 이 2번이라는 데서 그 광산을 신청하시고 맞고 안 되고 저쪽 어딥니까?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이쪽 서부호주의 3번 여기 이런 데서 광선을 신청했다가 또 맞고 나중에 뭡니까 여기 4번이라는 데 화이트 크리프 랜드 오팔 광선에서 광선면을 얻었죠. 근데 불행하게도 말년에 결핵에 걸려가지고 애들병원에서 입원한 기록이 있어요.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고향이라고 할까요? 그 자기가 일하시던 곳 맞은편에 강 건너에 그 묘지에 묻히셨어요. 자, 그 얘기를 제가 뒤에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한 거고요. 자, 그래서 그 묻히신 곳이 그 시티 이름이 뮤드라. 알아두세요. 뮤드라. 여기서 돌아가셨는데 뮤드라의 포인트 시메트리라는 니콜스 포인트 시메트리라고 써 있죠. 니콜스 포인트 시메트리 여기에 묻히셨습니다. 거기에 묻히셨는데 자 뮤드라는 그 조그만 그 아까 그 조그만 아웃백 도시보다는 큰 현재 한 인구가 3만 5천 정도 이상의 그 지역 그 리저널 센터라고 할까 지역 중심의 도시가 되겠어요. 그 도시의 인근에 그 묻히신 거죠. 그리고 골고리라는 데는 그 뮤드라 여기에 한 6km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시티로 들어온 데는. 자, 그래서 이게 뮤드라는 데가 이렇게 생긴 데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한번 한국에 관광 오시면은 들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 강이 있기 때문에 여기 좀 스팀보트라고 하는데 이런 보트가 다 돌아다니고요. 또 무슨 뭐랄까 보팅 하우스인가 뭐 잠깐 들어가보세요. 여기 보면 하우스보트라고 말 나오고 그러니까 패들 스팀머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막 스팀보트가 같고 패들 스팀머 뭐 어떤 그 스팀하는 보트인지 뭔지 그런 거 같고 이건 사문용이겠죠. 이거는 하우스보트니까 아마 강에 배를 띄워놓고 사는 건지 그런 거 같겠죠. 보니까 오늘은 150년 전에 18세기, 19세기라고 볼 수 있겠죠. 한국인 최초 호주 이민자, 한국인 보면은 미상인데 존 코리아라고 알려진 존 코리아님의 행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분을 가졌지만은 지금 제가 호주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의 그 이런 시기에 그 도전 정신이 있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만리에서 도전해서 미국에 묻히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야, 명복을 빌고요. 여기 호주 통계청 2021년도에 인구 조사표에 보면은 11만 5천 명 정도가 호주에 사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뭐 임시로 와 계시는 학생분이나 이런 건 포함이 안 되겠죠. 여기 인구 조사에 답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 구독 눌러주시고요.